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MWC가 보여준 미래를 여러분께 제시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MWC 지금 바로 오늘부터 개최가 시작됐고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바로 MWC 현장에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네, 스페인으로 날아가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돈이 어디로 몰리는가? 바로 AI 에이전트 시대가 왔다. 그리고 AI 에이전트에 돈이 몰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강하게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MWC는 무엇이고 이 MWC라는 박람회에서는 무엇을 그려낼 것인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MWC는 세계 3대 박람회라고 볼 수 있죠. CES와 함께 가장 중요한 또 박람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 의사 결정을 해요. 혹은 어떤 기업과 기술 교류를 하려 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방향성 하에 투자 의사 결정합니까? 현재에 투자하는 겁니까? 미래에 투자하는 겁니까? 그렇죠. 미래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미래 산업의 지형, 어떤 기업이 어떤 경쟁력 있는 제품을 꺼내놓을까라는 것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뭡니까? 그게 투자 의사 결정인 거죠. 보통 어떻게 미래 산업, 미래 제품을 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재무제표상에서는 어떤 기업이 R&D 지출을 어디에 더 늘리나, 또 이런 세계 3대 박람회를 통해서 마음껏 해당 기업들은 자기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제품을 뽐낼 텐데요. 그 제품은 이미 상용화된 것이 아닌 상용화되기 전 단계의 제품들을 마음껏 뽐내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향후 기술 패러다임 변화는 어떻게 전개되고 또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 어떤 제품, 어떤 서비스들이 등장할 것인지, 주요 기업들이 어떻게 경쟁을 격화해 나갈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런 세계 3대 박람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매년 개최되는 이 CES 그리고 MWC에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이 MWC는 특히 단순한 제품 전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술의 미래를 논의하고요. 또 정말 많은 기업들과 협업의 장을 만들고 혁신의 장을 또 만들고 그런 기술 박람회다. 당연히 엔비디아나 여러분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퀄컴, 아마존,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이런 주요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박람회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이번 MWC의 이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Converse, 그 다음 두 번째 Connect, 세 번째 Create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특히 강조하고 있는 산업 영역이 IoT, 6G, AI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정확히 무슨 말인지 어떤 MWC에서의 박람회가 어떤 것들을 또 중요하게 관전 포인트로 가져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잠깐 이 CES와의 차이를 말씀드린다면 CES는 다소 가전제품 박람회다. 그러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CES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부 그리고 SKT, LGU 플러스 이런 KT와 같은 통신사들 모바일 폰을 만들고 모바일 폰을 사용 가능하게 하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MWC가 CES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 MWC는 SKT와 함께 참석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 정리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오늘은 MWC에서 우리는 무엇을 관전 포인트로 가져가야 될지, 여기서 어떤 영역에 실제 돈이 쏠리게 될 것인지, 글로벌 자금은 어떤 산업, 어떤 기술, 어떤 제품으로 쏠릴 것인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WC 하면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인플루언셜, 영향력이 큰 이벤트 중에 하나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커넥티비티 인더스트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제 모바일 폰 산업, 스마트폰 산업,
혹은 통신산업, 인터넷 산업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칭해서 커넥티비티, 연결을 제공해주는 산업이다. 그래서 이 연결 산업에 있어서 미래에 어떤 영향력 있는 제품이나 기술들이 등장할지 그 부분들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될 텐데 MWC를 통해서 우리는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MWC 2025는 어떤 미래를 보여주고 있을까? 일단 큰 그림을 먼저 보여드린다면 모바일 인더스트리, 방금은 제가 커넥티비티, 연결 산업이라고 표현했는데 같은 말이죠. 그 모바일 인더스트리에 있어서 세 가지 주제가 주어졌습니다. Converge, 융합하라, AI와 IoT가, 그리고 뭐 VR, AR 기술이 또 AI와 이렇게 융합된 기술 영역으로 가져간다. Connect, 연결하라. 그 연결성은 단순히 나와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 또 나와 이 자동차, 또 자동차는 그 수많은 자동차들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그 연결을 강조하는 기술 영역입니다. 그 다음 create,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라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유도할 것인지 제조나 생산 영역, 스마트 모빌리티 영역, 또 핀테크나 모바일 커머스 영역, 마지막으로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영역, 여러 가지 영역에서 바로 MWC 2025가 이런 Converge, Connect, Create 3C를 강조하고 있는 미래 지형을 우리는 지금부터 확인할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CES 2025의 대주제가 뭡니까? 제가 얼마 전에 경익남 영상으로 이 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만 Connect, Solve, Discover 그리고 Dive In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CES 2025가 제공하고자 하는 그 결과 모바일 컨그레스, 월드 컨그레스 MWC가 제공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WC가 제공하고자 하는 메이저 팀 이런 주제들을 커버합니다. 5G 강조하고요. 그리고 Connect Everything 모든 것들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AI 이상의 AI를 제공하고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협업하고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그 디지털이 모든 사회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특히 5G라는 영역에 있어서도 5G가 이제 정말 더 많이 보급되고 그리고 5G뿐만 아니라 6G로 건너간다는 메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Connect X 모든 것들을 연결해 나간다. 스마트 홈을 생각하셔도 좋고 자율주행을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그 밖에도 AI 플러스 제가 강조했었죠. 그 밖에 여러 가지 앞에 말씀드렸던 강조한 사항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부터 주요 우리가 관찰해야 될 그 메이저 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5G입니다. 제가 이 5G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냥 5세대 통신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세대 통신은 뭐예요? 그냥 음성만 교환하는 거예요. 전화죠, 전화. 그리고 2세대 통신망은 뭐예요? 뭔가를 서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3세대 통신망은 뭐예요? 서로 간에 영상통화까지 가능한 거예요. 4세대 통신망은 뭐예요? 그것을 넘어선 수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또 인터넷을 이용해서 가상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5세대 통신망은 그 이상입니다. 거의 통화를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같이 현장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줌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줌 수업은 이미 내가 그 교실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그러니까 이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전개되어오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큰 빅데이터를 주고받는 시대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역시 음성 데이터도 데이터고요. 그리고 실제 체감형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과정인데 더 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환경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이 통신 인프라가 어떠해야 됩니까? 더 빠르고
더 무거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겠죠. 그게 바로 5G다라고 먼저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세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성 기반이에요. 그리고 2세대는 텍스트 문자도 포함이 됩니다. 3세대는 여기 영상통화나 멀티 문자도 가능해져요. 4세대는 여러 데이터라든가 실시간 영상까지 교환이 가능해집니다. 거기에 5세대는 홀로그램, IoT, 입체 영상 이런 것들도 교환이 됩니다. 결국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데이터의 용량의 차이가 상당히 전개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5G 환경에 놓여 있는데 모바일 폰 기술만, 각종 기술만 그 자리까지 가 있지만 통신 인프라는 그만큼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들고 특히 신흥국의 어떤 교회를 나가면 통신 인프라가 뒷받침이 안 돼서 이 해당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홀로그램, IoT, 영상통화 가능한 스마트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 인프라가 그만큼 안 되니까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통신 인프라도 그만한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5G 인프라를 더 많이 보급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산업에 걸쳐 5G가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주체와 많은 산업, 많은 기업, 많은 어떤 주체들이 이 5G 환경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적 기반에 대한 고민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근데 5G는 결과적으로 도시 상황으로 가정한다면 스마트 도시 컨셉이에요. 스마트 빌딩, 스마트 홈,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병원, 스마트 미디어, 스마트 쇼핑, 스마트 공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영역에 걸쳐서 5G 인프라가 기반이 될 때 우리는 기존 쇼핑이 아니라 스마트 쇼핑을, 그죠? 또 기존 공장에서의 제조 현장이 아니라 스마트 공장의 모습을, 수많은 로보틱스가 공장에서 제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특히 그 데이터를 학습해 나가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 나가면서 제조하는 것이 스마트 공장인데 그냥 5G가 아니라 1세대 통신, 2세대 통신이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5G 인프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번 MWC에서는 5G가 기반이 돼야 된다는 메시지도 강하게 하고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바로 6G입니다. 6G는 5G 이상의 통신 속도를 자랑할 텐데 그 한 가지 배경은 보시는 것처럼 위성통신에 기반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공위성에서 쏘아 올리는 여러 데이터가 여러 주체, 여러 사물, 여러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교류하면서 더 통신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역할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6G 환경이고 6G, 우리 5G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6G도 우리나라가 정말 최초로 상용화하고 그 어떤 나라보다 통신 인프라나 통신 기술에 있어서 범접할 수 없는 수준, 추격할 수 없는 수준의 그 기술적 레벨을 가지고 와서 세계 통신 산업의 표준을 우리가 정립하면 어떨까? ICT 강국답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인데 그런 현장의 모습을 MWC가 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더 활용되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보세요. 자동차가 스스로 달려야 돼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이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들과 교신해야 될 겁니다. 이 자동차들은 이렇게 보신 것처럼 보행자들과 실시간으로 교신해야 될 겁니다. 이 자동차는 보시는 것처럼 신호등과 같은 각종 사물들과 실시간으로 교신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자동차는 수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율주행은 AI 기반이기 때문에 또 이런 도로의 여러 지형이나 또 인프라의 변화나 이런 다른 자동차의 움직임에 또 맞대응하는 그런 자동차의 모습을 가지려면 실시간으로 또 학습까지 해가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은 V2X, Vehicle to Everything. 자동차는 그 모든 것들과 연결되는 구조를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V2I infrastructure, V2 devices, V2D죠. 그리고 V2P pedestrian 이런 통행자라고 볼 수 있겠죠. 또 vehicles, V2V 그리고 V2H 스마트홈과 연결성. 바로 이게 자율주행 영역이다. 이런 영역에 있어도 당연히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통신 서비스가 기반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스마트폰을 삽니다. 그러면 바로 전화가 됩니까? 인터넷이 됩니까? 아니죠. 통신 서비스를 가입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자율주행차를 삽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기술이 운영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동차도 통신 서비스에 가입되어야 되겠죠. 바로 자율주행 운영이 가능하려면 정말 말 그대로 6G 인프라가 기반이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우리는 미래 산업의 지형을 제시하고 6G 인프라를 갖고 있음을 통해서 세계 많은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그런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테스트베드를 실험하고 연구하고 또 산업을 융성해 나가는 그런 어떤 장으로서 유도하는 것은 어떨지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7번째는 스마트 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 안에서도 수많은 가전제품 또 가구 이런 사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홈 안에서 각종 가전제품들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제가 어릴 적 그 모습이 떠올라요. 제 방에서 어릴 적에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동생을 불러요. 뭐야 동생 이렇게 불러요. 동생이 옵니다. 왜 불렀어? 하고 문 열고 들어옵니다. 거기 불 좀 꺼줘. 저는 누워서 제 방 불 좀 끄고 나가달라고 동생한테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스마트 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명령하면 돼요. 불 꺼줘. 그럼 불 꺼주는 거죠. 에어컨 켜줘. 너무 더운 것 같아. 보일러 좀 줄여줘. 이렇게 그 모든 가전제품 또 사물들과 연결될 수 있는 나의 또 주문과 명령을 들어주기도 하지만 나의 니즈를 부합하게 스스로 결정까지 해줍니다. 열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잠자기 전에는 따뜻한 환경이었다가 자는 도중에는 또 온도를 조절해 준다든가 또 자고 일어날 시점에는 맞춰서 제가 원하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준다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겨울꽃이라는 노래죠. 그죠? 네, 바로 스마트홈입니다. 또 이번에 제시했던 핵심 바로 AI 에이전트거든요. SKT는 에스터라는 소위 AI 에이전트를 런칭했습니다. Navigate your life. 당신의 삶을 함께한다. 당신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안내한다 하는 인공지능 비서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AI 에이전트를 놓고 정말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에 붙었습니다. 누가 더 AI 에이전트를 더 확대 보급하고 기술적으로 더 고도화할까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나라의 통신사들도 AI 에이전트의 경쟁에 같이 투입이 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정확히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 가지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학습 능력, 경험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키는 과정이 있고요. 자율성, 인간의 어떤 직접적인 개입이 없이도 독립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꼭 시켜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스스로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나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게 왠지 목이 마르신 것 같은데요. 물을 떠다 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죠? 목표 지향성, 계획을 통해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 특정 목표를 갖고 있어요. 최적의 잠자는 환경을 제공해 드려야지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적절한 온도를 맞춰준다든가 적절한 잠자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든가 그죠? 환경인식, 주변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까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택시 호출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사람이 직접 여러 타다에 연결을 하든 아니면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플랫폼에 연결을 하든 이렇게 해서 내가 택시를 골라야 돼요.
물건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쪽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게 쌀지, 이쪽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이 뭐 배송료라도 줄여줄지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데 AI 에이전트에 요청을 하면 이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확인하는 거죠. 어떤 플랫폼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을까? 어떤 플랫폼에서 뭐 배송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을까? 이런 것을 판단하니까 결국 이 이용자는 택시 호출만 요청합니다. 서울역으로 가는 택시 잡아줘. 그러면 여러 개의 택시를 그 앱을 동시에 실행해서 최적의 그 동선을 그리고 최적의 앱을 선택하는 것이죠. AI 에이전트가 그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AI 에이전트입니다. 이 AI 에이전트는 2020년 이미 많은 기업들의 펀딩이 이어졌었습니다. 많은 딜들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20년, 21년, 22년에도 지속적으로 그 에쿼티 펀딩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23년에 한번 약 3배가량 급증합니다. 그리고 24년에는 거기서 또 거의 2배가량 급증합니다. 딜 건수도 늘어나고 있어요. 서로 AI 에이전트의 세부 디테일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인수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내가 더 강한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AI 에이전트로 실제 글로벌 자금이 몰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실제 AI 에이전트로 많은 기업들이 경쟁이 붙고 있는 지금에 당연히 향후 AI 에이전트 마켓은 어떨까요? 지금 수준의 마켓 사이즈는 그렇게 뭐 의미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5년 동안 굉장히 강한 속도로 AI 에이전트가 보급되고 또 많은 이용자가 이것에 의존하는 체제가 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에서 있는 시대로 바뀌었듯이 AI 에이전트를 이용하지 않는 시대에서 이용하는 시대로 바뀐다면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스마트폰 없이 살아도 돼요. 근데 스마트폰을 1년, 2년, 10년 사용해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 없이는 삶을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여러분들도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없이는 제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AI 에이전트에 의존하다 보면 이제 앞으로도 AI 에이전트 없이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필수제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AI 에이전트가 확대 보급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면밀히 주시해야 됩니다. 이제 이 세상은 AI 에이전트의 시대고 AI is everywhere라는 문장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 AI is everywhere라는 그 표현을 거의 부합하게 만들어주는 그 기술 영역, 제품 영역이 AI 에이전트일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드립니다. 어떤 기업이 AI 에이전트 영역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시장을 장악해 나갈 것인지 우린 지켜봐야 됩니다. 또 AI 에이전트 시장을 생각해 보면 밸류 체인이 있겠죠. AI 에이전트의 프로바이더도 있고 서비스 프로바이더도 있고 그리고 이런 서비스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기업도 있어요. 이게 주된 AI 에이전트 생태계의 밸류 체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 어떤 기업이 독점적 장악력을 해당 밸류 체인상에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봄으로써 여러분이 투자를 하신다면 어떤 밸류 체인상에 어떤 기업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지 생각해 보신다면 밸류 체인을 좀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 이 말씀까지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AI 에이전트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이 AI 서비스 로봇입니다. 사실 이제 AI 에이전트와 AI 서비스 로봇을 구분짓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는 스마트폰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로봇의 형태로 구현될 수도 있고요. 이 로봇은 어쩌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니까 로봇으로 봐야 될지 모빌리티라고 봐야 될지 그냥 AI 에이전트라고 봐야 될지 구분짓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AI 에이전트, AI 서비스 로봇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로봇은 가능성이 어떨까요? 저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세계 주요국들이
고령화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전개돼서 이미 전체 인구의 20%가 넘게 만 65세 이상 인구가 되어버렸어요. 2025년이요. 지금입니다.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일본은 25%가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고령자가 4분의 1인 거예요. 세계적으로 고령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중국도 고령화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세계 인구 구조적으로 고령화가 전개될 때 안타깝지만 독거노인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또 특히 많은 이 고령자분들이 겪고 있는 안타깝지만 그 치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독거하게 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AI 서비스 로봇이 등장하고 실시간으로 그 보호자와 함께 연동되어서 이 노인들을 보살피고 대화하고 친구가 되어지는 이 서비스 로봇 이 시장은 얼마나 크게 확대될지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까지 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MWC 마치고 또 돌아와서 더 구체적으로 특히 SKT는 어떤 준비를 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도 또 매일 제가 들려드리는 뉴스 또 매주 제가 여러분과 줌 수업을 통해서 또 매월 여러분과 온오프 특강 그죠? 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그 시장의 지형 변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 제가 안내자 역할을 해드리는 오피셜 클럽 관심 있으신 분은 이 고정 댓글 상단에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